업황은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는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땡겼죠. 그러면 9개월 땡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이클에 막빠진 거죠. 주가는. 온 디바이스 AI가 이 사이클을 더 늘려줄지 아니면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가는 거면 아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SSD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안 좋았죠. 낸드 플래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일단 SSD의 수요처는 두 개입니다. PC하고 이제 일반 서버인데요. PC는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뭐 나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일반 서버가 너무 참혹했어요. 작년이 아마 일반 서버 시장이 2016년 이후로 최악이었을 거거든요. 아마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일반 서버에 투자할 돈 줄여서 AI 서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AI 서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GPU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한 개 4만 달러짜리 칩을 8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8장 쓰고 HBM이 거기에서 머티리얼 코스트의 한 10% 언더로 차지할 거예요. 그 HBM. 자, 근데 SSD는 기존의 서버하고 AI 서버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SSD는 Q가 중요하지 P가 중요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AI 서버용 SSD라고 해서 더 비싸게 사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았던 건데, 최근에 일반 서버 쪽에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됐고요. 그거는 공급을 많이 줄여놔서 그래요. 지금 삼성이 그래서 1분기에 25% 가격 올린다고 했고요. SSD 가격을. 그리고 2분기에는 20에서 25% 추가 올리겠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서버용 SSD 시장의 5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약간 불확실하긴 한데, 소라라는 이제 동영상 생성형 AI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생성형 AI는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혹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일반 서버에 대한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것 같아요. 자금을 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SSD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은 공급을 그 컨트롤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AI 서버는 너무 좋죠, 수요는. 근데 지금 일반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 쪽의 수요는 굉장히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이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글로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가격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약간 묻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일 때 막 그 공급 조절해가지고 하면 담합이라고 막 때리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SSD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래 하드디스크라도 쓰자. 근데 하드디스크 시장이 좋을 거라고 해서 캐파 늘려놓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재고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재고 가지고 있던 업체 입장에서는 자, 그래, 이제 얼마에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SSD 시장이 커지면요, 이제 테스터 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합니다. 네, 테스터 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하는데, 근데 주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보면 뭐 네오셈이라든지 아니면 DI라든지 뭐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기대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SSD 쪽이 이제 좀 살아나면, 아직까지 낸드 쪽은 감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럼 그 다음 스케줄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업체들, 뭐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TCK라든지 뭐 KNJ 같은 파츠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의 TPU는요, 일부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대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대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TPU는 일단 그 추론용 쪽으로는 좀 많이 이제 전용을 해서 쓸 것 같고요. 이번에 공개하는 이제 악시온이라는 거는 CPU입니다. CPU.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인텔을 대체하겠죠. 인텔이나 AMD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체 설계 칩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자기들이 싸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CPU나 GPU들은 그 x86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그래서 전성비가 떨어집니다. 네, 전력 소모가 많아요. 성능은 좋은데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자체 설계하는 칩들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합니다. ARM이라고 하죠. 네. 그 회사가 기반으로 하니까 저전력 쪽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자체 설계 칩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ARM의 IP 비즈니스가 좋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때 또 툴이 필요해요. 자동화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EDA라고 합니다. 자동화 설계 툴을 하는 거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IP, 그리고 요즘에는 메모리하고 프로세서의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되게, 인터페이스 IP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에는 이제 램버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백엔드 쪽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쪽이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원래 그 CPU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A를 해서 그 세계 2위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하는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AI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우디입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1, 2 때는 그냥 시원찮았는데 3부터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디 3가 벤치마크 성능이 막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하고 당장 이렇게 겨뤄보기는 좀 쉽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팅하는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가속기를 많이 사는 업체들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메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사가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칩들이 필요하고요. 약간 인텔의 가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서버들 있죠. 이제 기업들이 자기 전산실, 금융회사들, 통신회사들 이런 쪽에 이제 쓰는 그런 쪽에 이제 그 가속기를 가우디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도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도 나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우디가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CPU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지금 PC 쪽에서 이제 AI PC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인텔 입장에서. 취향의 차이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맥북의 어떤 전성비나 이런 성능들이 다 뛰어나죠. OS부터 AP 반도체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다 수직 교류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윈도우 OS 같은 경우 칩도 별도 다 이렇게 연합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취약했는데 특히나 이제 전성비 부분, 배터리 사용 시간 이게 되게 이제 취약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칩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AI PC에서는 뭔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에다가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코어 울트라를 적용해보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까지 적용해봤는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가지고 하니까 이 AI 성능이 50% 좋아지더라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약간 AI PC 시대에서는 지금 그리고 애플이 AI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쓰는 기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2.5D 패키징 할 때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소재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엄청 비싼데 기판으로 쓰니까 면적도 크게 써야 되죠. 그래서 대신에 반도체 칩 다이가 3나노, 4나노 수준이라 그러면 인터포저는 50나노 이 정도의 레거시 공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면적을 워낙 많이 쓰니까 기판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게 플라스틱 기판인데요. 이제 오가닉 기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플라스틱 기판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있어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게 기판이 있는데 자, 제가 실리콘 인터포저는 50나노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50나노. 근데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20 마이크로미터도 구현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오돌토돌하고요. 이거를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 세그먼트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좀 싸고 플립칩 BGA보다는 성능은 좋은데 좀 더 중간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기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유리 기판이고요. 원래는 이게 한
2027년, 8년 이렇게 돼야지 뭐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칩 업체들, AI 가속기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해달라. 막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이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일단 유리기판은 그 복층 구조예요. 유리기판도.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레이저가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TGV라고 합니다. Through Glass Via라는 기술이고요. 그 레이저를 뚫는 기술은 필 옵틱스라는 회사가 많이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국내 레이저 쪽에서 기술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리 동박을 또 그 구멍을 뚫은 데다가 채워야겠죠. 그런 것들 도금으로 해야 되는데 YMT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표면 처리 쪽에서는 뭐 CNG 하이테크,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쪽에서는 인텍 플러스,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듣고 투자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특히나 이제 AI 사이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 중심의 AI가 이게 우리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 PC도 중요하고 AI 스마트폰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디바이스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고 이제 주변 부품들도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칩이 바뀝니다. AI 가속기, 그러니까 AI 칩이 우리 PC나 스마트폰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래서 소켓 쪽,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뭐 ISC, TSE, 뭐 TFE 이런 회사들이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황으로 보면요, 반도체 사이클은 작년 4분기부터 반등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그러면 한 2개 분기, 3개 분기 정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주가는 9개월이나 1년을 땡겨버려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올랐죠. 업황은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는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땡겼죠. 그러면 9개월 땡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이클에 막빠진 거죠, 주가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했죠. 이야기하는 거, 포인트. 온 디바이스 AI가 이 사이클을 더 늘려줄지, 아니면 엔비디아 혼자 하드캐리해서 가는 거면 아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6월에 2개 행사 있습니다. 애플의 WWDC라고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뭐 6개월, 뭐 9개월 정도 더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별로 시원찮은 게 나오면 아마 하반기에 좀 AI 쪽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식을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사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이 반등했을 때 이게 영상이 나가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5월까지는 충분히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부터는 그냥 미국 달러나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잘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누구한테는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업사이드는 메모리 감산의 마무리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디램의 감산이 마무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하반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감산의 마무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케미칼이죠. 프로세스 케미칼 쪽.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케미칼 업체들이나, 그리고 이제 공정 파츠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 그런 이제 TCK나 뭐 KNJ, 원익 QNC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만 하고요. 왜냐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승 사이클의 항상 피날레는 기판이 장식합니다. 네. 2022년 정말 그때 기판주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탈출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PR 막 4배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 기판 사이클이 유리기판하고 뭔가 중첩이 돼서 유리기판 쪽에 뭔가 한번 부스터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하반기 시장이 바뀌는 데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올해 여러분들의 주식 농사의 결정을 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